트럼프가 마지막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다고 국민 또 속인 거다.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속아서 5개 보낸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다. 이재명에게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어제 하면서 이 지금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이 봉황기 용산에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봉황기를 옮기느니 이런 데 신경 쓰고 황금 열쇠 받았다고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 황금 열쇠도 엉터리였습니다. 국민을 속인 거였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언론이 속았죠. 언론이 속으니까 언론은 그대로 믿는 국민이 또 속은 거죠. 일단 오늘 조선일보 오늘 지명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조간해 놓은 지명 기사인데 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좋아해. 그래서 5개 보낸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다. 이게 지명 기사입니다. 오늘 사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면에 이런 기사가 버젓이 실렸는데 이 에이펙 방한 때 받은 금관의 답례를 해서 강훈식이 마지막 남은 한 개 보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핵심만 보도 말씀드리면은 강훈식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안 되나요? 옆으로 교리 있네요.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을 한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난 16일에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이제 트럼프에게 찾아가서 한담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각별한 안보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강훈식의 이야기입니다. 강훈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서 그때 금관, 신라 금관 받아서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5개가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그 귀한 황금 열쇠 5개 중에서 4개를 다 나눠주고 1개를 보내왔다. 4개를 받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강훈식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아소다로, 처음에 현재까지 받아간 사람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황금 열쇠를 받아갔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내왔는데 그래서 5개 보낸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언론도 그대로 믿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면에 저렇게 아예 실었습니다. 지면에 아예 실었는데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문 지면에 실었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이 나와서 오늘 두 건을 인터넷판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자, 인터넷판에 넣은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이재명에게 준 5개 뿐이라는 황금 열쇠.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5개 뿐이 아니고 트럼프가 행사 때마다 뿌린 기념품이었다는 겁니다. 행사 때마다 뿌린 기념품이다. 이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지금 2기를 하고 있죠. 1기 때부터 열쇠 모양의 기념품을 제작해야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걸 이제 나눠줬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신분이 아닐 때도 선물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용산에서 5개 뿌린 기념품 중에서 마지막 1개를 이재명에게 보내서 엄독한 우호 1개를 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속였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게 되어버린 거죠. 트럼프 황금 열쇠 기념품이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은 거는 2020년인데 그때 백악관에 트럭 운전사들,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을 불러서 격려를 하는 상황.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 속에서 트럭 업계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사 4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주최를 했을 때 그때 트럼프가 모든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러면서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다. 지금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고, 그리고 그 황금 열쇠가 그 강훈식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때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스터리한 열쇠 용도는 다소 불분명하다. 저 열쇠 용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트럼프가 워낙 개파간 행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실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준 운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기념품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에 도전하던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닐 때도 아소다로에게 이 열쇠를 줬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 신분이 아닌데 왜 백악관 그 마크가 새겨진 열쇠를 막 나눠줬느냐, 여기저기 나눠줬느냐 해서 또 논란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강훈식은 이것을 5개뿐이 없는 거다. 아주 귀한 거를 받았다. 이렇게 국민을 속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열쇠가 많으니까 많이 제작을 해놨으니까는 일부 물량이 경매 사이트에 풀렸다. 어제 뭐 5개밖에 없는 마지막 받은 거다 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경매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경매 사이트에 풀렸는데 2023년에 한 열쇠 하나가 3,670달러에 팔린 기록이 있다. 530만 7,900원. 530만 7,900원에 팔린 기록이 있는데, 자, 이게 황금 열쇠고 저 정도 크기면은 530만 원밖에 안 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또 다른 폭로가 나옵니다. 어쨌든 경매 사이트에까지 막 올라가서 팔린 그거를 대단한 엄청난 선물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 거죠. 그리고 강훈식은 황금 열쇠가 5개만 제작됐다고 했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도 이 열쇠를 계속해서 여기저기 막 선물을 했다. 유럽 10여 개 정상에게 이 열쇠를 이미 선물한 것이 다 밝혀졌고, 당시 트럼프와 유럽 정상들의 회동 장면을 보면은 집무실 내 대통령 전용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열쇠가 든 나무 상자가 쌓여 있다. 열쇠가 든 나무 상자가 쫙 쌓아놓고 오는 사람마다 막 주는. 특히 마크롱은 이 열쇠를 들고 트럼프 안대를 받아서 백악관 내 기프트룸을 막 둘러보기도 했다. 와, 여러 가지 선물이 많다고 하면 막 둘러보고, 막 그 5개뿐이 안 만들었다는 저게 막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 큰 사이즈인데 이 경매에서 530만 원 밖에 안 팔렸을까? 저게 황금이라면.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2번째 단독 기사를 내보냅니다. 조선일보가 이 지명 기사에서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실어놨는데 이게 아닌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저것 이제 취재를 해서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또 2탄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트럼프의 황금 열쇠. 황동이나 청동에 도금한 열쇠인 듯. 황금 열쇠 받았다. 그동안 미국 언론에서 나온 백악관 열쇠, 선물 관련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거 뭐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이 열쇠의 주 재질은 황금이 아니라 청동 또는 황동. 그래서 황금빛이 나게 마감한 고급 기념 열쇠다. 물론 5개만 만든 것도 아니다. 2023년 8월에 그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누가 있죠. 쿠슈누 트럼프 사위인데 쿠슈누가 쓴 책을 보면은 트럼프는 일기 때 백악관 손님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이 특별히 이 열쇠를 디자인을 했고, 쿠슈누는 이 책에서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매우 큰 청동 열쇠, 브론즈 청동 열쇠를 네타냐후에게 주면서 청동 열쇠를 줬다는 건데 황금 열쇠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선물하는 첫 번째 열쇠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백악관 정문에 걸어와서 이걸 보여주면 바로 들여보내줄 거다.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슈너가 당시 백악관 고문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게 뭐라고 저걸 가지고 본인이 이 백악관을 떠나도 가지고 딱 가면은 백악관 문을 열어줄 거다. 농담한 거죠.
구순호는 트럼프의 이 말을 전에도 들었다. 트럼프는 너무 진지하게 이 말을 했고 네타냐후는 아주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열쇠를 이미 그해 4월 16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행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물건을 나누라고 애쓴 전미 트럭협회 회장, 운전기사들, 교통부 장관에게도 막 줬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호날두가 집무실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갔다. 미국 언론 매체에서는 이 백악관 열쇠를 황동, 그러니까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거죠. 황동. 그리고 또는 청동, 버른쪽, 구리와 주석. 그것에 도금을 한 것으로 지금 미국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처럼 보이는 구리계 합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5개가 아니고 지금 몇 개가 했는지 넌 모릅니다. 막 쌓아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백 그램에서 1kg까지 중량이 나갈 법한 이 열쇠가 진짜 금이면, 저게 조만한 게 진짜 금이면, 경매 웹사이트에서 $3,700일 수가 없다. 14K 금이라고 할지라도 1kg 정도가 되면은, 현재 미국에서 81,300 내지 82,000달러, 국내 시세 약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다.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건데, 이게, 불과 그때 몇천만 원에, 몇백만 원에 이 거래가 됐으니까 이것은 한금이 아니다는 거죠. 한금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정확히 몇 명이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트럼프는 외국 정상이 아니더라도 사석에서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백악관 열쇠를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것을 버젓이 어제 황운식이 이것을 SNS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5개 뿐인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을 했다. 강경화 미국 대사를 통해서 이것을 선물을 했다고 해서 막 대대적으로 SNS에 막 알려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막 보도를 했죠. 그런데 그게 허위였다는 겁니다. 5개가 아니고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갖고 막 쌓여 있었고, 그리고 황금 열쇠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미 관계 돈독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때 트럼프가 경주에 왔을 때 금관을 선물했죠. 1억 한 2억 원 가까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례를 했다 이렇게 또 소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답례를 다른 답례도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도금한 금, 여기저기 막 트럼프가 선물을 나누는 그걸 줬는데 그걸 그렇게 감지덕지를 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절에 이재명도 여기저기 명동 청담도 가고 갔는데 오늘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성탄절 행보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오늘 계양구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인천 계양. 본인이 거기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 국회의원을 이제 내놓고 집권을 했으니까는 거기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보궐선거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할 때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송영길이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송영길. 그 전에 송영길이 거기 터줏대감이죠. 계양을에 터줏대감으로 있다가 이재명에게 물려줬죠. 이재명에게 물려줬는데 이재명이 거기 있다가 이제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지금 송영길도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송영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성남라인이라고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남준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남준을 오늘 계양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이게 노골적인 또 선거 개입이다. 이재명의 선거 개입은 참 여러 가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전국을 다니면서 업무 보고를 듣는다는 등, 타운홀 미팅을 한다는 등,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재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자기 핵심 측근을 복심을 또 국회에 꽂아넣기 위해서 김남준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마 힘있게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사실상 김남준의 손을 들어줬다.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 김남준이 또 용산에서 나와서 이제 걸로 가서 그 다리를 털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 대변인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다. 이렇게 또 오늘 성탄절에 반박을 하는, 성탄절에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또 성탄절인데 김정은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이 새로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을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한국을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왔을 때 핵추진 잠수함이란 것이 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동력을 원자력에서 얻는다고 해서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김정은이 우리 국가의 안전, 그러니까 북한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탄절인데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막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기들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탑재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중에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하고 합의한 거는 핵 추진 잠수함이지 핵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도 반응도 없고 오히려 오늘 성탄절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재명이 업무 지침 막 이것저것 막 지시를 내리면서 북한 노동신문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동신문.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신문을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엄연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의 K-팝이나 K-드라마 이것들을 북한 청소년들이 보면은 그냥 이거는 참여에 처하죠. 그런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사령에 처했다고 한국 문화 접하다가.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 완전히 김정은 찬양을 하고 완전히 일방적인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을 시킨다는 그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떡하니 오늘 국정원에서 국회 서면 답변서를 보내서 오늘 민주당 윤건영이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석이 지금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현재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 이렇게 돼서 국내에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데 북한 노동신문이 이것을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지금 이제 주로 보죠. 또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 온라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자, 이재명이 업무 지침을 그렇게 내린 거는 바로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완전히 이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지지율 조사가 이재명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지금 발표되는 지지율은 사실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추세는 알 수 있죠.
전국 지표조사 NBS라는 게 있죠.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조사를 하는 건데 이재명 지지율이 59%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59%. 그런데 이게 지난 주보다 그 2주에 한 번씩 가는 2주 전보다 3%포인트가 또 떨어진 겁니다. 3%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제가 에버리 리서치에서는 이제 50%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49%대.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져서도 59% 나온 이유가 이 NBS 조사는 바로 전화 면접원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ARS 기계가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꺼림칙하죠. 그래서 ARS보다 전화 면접원 조사는 항상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실제 민심보다 더 높게 나오죠. 전화 면접을 상대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다 말하기가 뭔가 그림책하죠. 지금 워낙 이 살벌한 이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좀 그 부풀려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MBS 조사에서 지난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2025년은 좋은 해였느냐, 좋지 않은 해였느냐. 2025년. 그러니까 2025년을 하면은 주로 이렇게 물어보면 2025년 후반을 생각을 하게 되죠. 2025년 후반은 바로 이재명이 집권을 한 겁니다. 6월부터 집권을 했고 그 전에 내란몰이 막 하고 있던 지난 1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했을 때 이 개인 차원의 평가하고 국가 사회 차원의 평가가 있는데 개인 차원 평가는 좋지 않은 해였다가 53%, 좋은 해였다가 45%였는데 국가 사회 차원 평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 환경이나 이게 지금 이 사회 환경을 이야기하겠죠. 거기는 좋지 않은 해였다가 56%, 좋은 해였다가 42%.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그 후에 국민들의 인식에 참 안 좋은 해였다는 그 인식이 좀 늘어났다는 오늘 이런 자료도 나와서 소개를 드렸습니다.